안녕, 아시라 아글레오네만 실버퀸. 안녕. 아시라, 오늘 또 되게 오랜만에 책방을 열었어. 열대서림 책방 열었습니다. 있잖아, 너 너무 많이 커가는 것 같다. 내가 이것도 안 떼줬는데 지금 떼줄게. 지금 어딘가 좀 둬야 되겠다. 너 자꾸 크면 이 화면에 안 나올까봐 조금 걱정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뭐 이거 지금 막 장비들도 이렇게 다시 확인을 막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서툴어지고 좀 그렇게 되네. 역시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지 이게 좀 익숙해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오늘 준비할 것들 많이 준비했어. 커피 준비했고 용각산 먹었고 원래 뭐 다시 할 생각은 있었지. 다시 할 생각은 있었는데 뭐 여차저차 해서 또 안 하게 되었지. 안 하게 되었고 그러고 있다가 좀 이렇게 놀랍고 되게 신기하고 또 동시에 되게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아마 처음 열대서림 시작을 할 때 그때도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시작을 하면 이렇게 뭐 한 개씩 내가 열대서림 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해도 그거를 전 세계에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한정되겠지만 그 안에서 어쩌다가 딱 진짜 한 분 정도 이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난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뭐 만약 많으면 이런 식의 뭔가 너랑 식물이랑 이야기하는 아시리 너랑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되게 흔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어서 내가 이거를 사실 나를 위해서 하려고 시작을 한 거니까, 내가 뭐 집안일하고 그냥 뭐 빨래 널고 뭐 설거지하고 할 때 내가 이것저것 듣는 거를 좀 좋아하게 되었는데, 유튜브 때문이야. 그래서 듣는 걸 좋아하게 되었는데 딱 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된 거를 또 하면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져.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내가 하자. 그리고 역시나 이게 맞을까 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됐어. 좋은 쪽으로 됐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만든 걸 내가 들을만 했어. 그래서 사실 내가 들었어. 내가 너랑 수다 떨고 책 이야기하고 뭐 온갖 잡다한 이야기 막 하면서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뭐 설거지하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좀 놀라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몇 분들이 이거를 보시거나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조회수는 뭐 난 처음에 대다수 조회수는 아마 내가 만든 거, 내가 내가 본다고 아마 조회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 내가 누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저기 유튜브에 좋아요가 있잖아. 좋아요가 올라간 것들이 있어. 열대서림이.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상한데 약간 나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 이거를 누가 도대체 좋아요를 누구지? 약간 좀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고는
그러다가 나중에 급기야 이제 댓글까지 지금 이렇게 생기는 일이 생겨서 더 놀랐지. 그리고는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을 좀 좁게 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열대서립 책방을 연 게 올해니까 사실은 나는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누군가가 한 분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1년도 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서, 내가 정말 세상을 좀 좁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 내가 조금 구체적인 이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한 거, 이거를 왜 보시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볼만한지, 또는 심지어 재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점이 재밌을 수 있는지가 난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셔가지고 되게 바쁘실 텐데 그런 좀 상세한 답변을 좀 주셔가지고 되게 놀랐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는 내가 이걸 만들게 된 어떤 그 이유가 다른 분도 그 같은 이유나 어떤 그런 걸로 어떤 필요를 느끼거나 아니면 뭐 재미라든가 꼭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들을만하다?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같이, 사실 나는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라디오 틀어놓듯이 그러면서 그냥 다른 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어떤 배경 소리 같은 거지. 배경 소리인 거고, 그 배경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나는 물론 지금도 라디오가 있는데 아마 내 정도 세대가 이게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좀 이렇게 겹쳐진 세대일 거야. 이게 동시에 성장기에 이게 이렇게 변화가 같이 일어난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내 어릴 때 내 친구들이 이렇게 라디오 많이 듣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난 라디오를 안 들었거든. 라디오를 들을 어떤 하여튼 생각이 없었어. 라디오가 나한테 있었나 싶기도 하고, 라디오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안 들었는데 그냥 뭐 누가 뭐 무슨 라디오 듣는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뭐 이렇게 들은 정도인데, 이게 뒤늦게 뭔가 이렇게 유튜브도 사실 거의 안 보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내가 되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 많단 말이야. 궁금한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 사실. 근데 그러니까 들으면 근데 재밌는 거, 뭐지 하면서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 막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과학 이야기, 뭐 식물 얘기는 물론이고, 이제 뭐 이제 식물 이야기는 내가 듣는 건 너가 잘 알 테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고양이 너무 좋아. 고양이 보고 뭐 하면서, 근데 이제 고양이는 이렇게 보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나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그냥 막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것들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 내가 그런 팟캐스트도 내가 특정한 거는 내가 한두 개 정도는 예전부터 들었던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걸 또 열심히 찾아서 듣는 성격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또 찾으면 또 막 한꺼번에 다 찾아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사실 피곤해서 잘 행동을 안 해. 그런 거 알아보는 걸 잘 주저하지. 또 알아보기 시작하면 막 좀 내가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편이어서.
그래서 뭐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라디오의 어떤 매력이랄까?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이 라디오를 왜 들었는지를 좀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물론 영상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나는 약간 라디오처럼 쓰고 있는 거야. 라디오로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이제 틀어 놓으면서 내가 하는 일, 다른 일 하고 뭐 집중해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는 일에는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해야 되는 일들 그냥 뭐 그냥 반복적인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진짜로 집안일이어서 그냥 내 손에 베인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들으면서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막 뭐 좀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재밌고 또 들으면서 또 뭔가 배우는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고 그런 재미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음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근데 또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이런 걸 시작을 한 건데 내 예상 이상으로 이렇게 아실이 너랑 같이 이렇게 열대서림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어, 어, 들을만 해요 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왜 들을만한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까지 이렇게 받고 보니까 너무 살 기분도 되게 좋고 음, 내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어떨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어제 내가 들었거든, 어제. 그래서 어제 듣고 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서 오늘 너랑 열대서림 열었어. 너무 너무 단순한 인간이다. 너무 쉽다. 쉬운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 물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는 있긴 했지. 요즘 들어가지고 해야진 했는데 어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이 있고 약간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거느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스파크 같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주시고 그걸 내가 읽어본 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뭐 바쁘신데도 그렇게 좀 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만약 지금 너랑 이거 지금 수다 떨고 있는 거 혹시 이것도 만약 그분이 들으시면 아마 누군지 아실 거야. 스스로 아실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 했고 또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또 전에 조금 몰아서 잠깐이라도 몇 개라도 좀 몰아서 할 때는 좀 이거 작업 과정이 좀 익숙했는데 이게 또 안 하다 하니까 이게 또 힘드네. 이게 막 여러 가지 촬영 구도부터 해가지고 뭐 녹음 상태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새로 체크하게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리고 너가 너무 커지고 있어 지금. 어쩌냐 이거. 아니 내가 너 너무 커질까봐 내가 일부러 너 지금 빛을 많이 안 주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 나는 잎들도 이렇게 크게 안 난단 말이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빛을 아주 강하게 안 줘서 그래. 그지? 너가 잘 알겠지? 그런데도 너 계속 좀 잘 자라서 오히려 빛을 강하게 줄까? 강하게 주면은 좀 이렇게 좀 낮고 잎이 넓게 나려나? 아무튼 너가 이러다가 화면 밖으로 나갈까봐 갑자기 좀 그렇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가 키가 많이 컸어. 그래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근데 너 진짜 샤워 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 샤워 시켜주겠다라고 해놓고 샤워 안 시킨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여기 아마 내 지난 마지막 저기 올린 거를 내가 확인해봤는데 그때 파인애플 군이랑 바나나는 있었는데 이제 요거 저거 뭐야 체리 없었지. 전에 체리 없었는데 그 사이에 체리가 또 생겼어. 체리도 너무 귀여웠어. 체리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그래서 얘네들 항상 이제 여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나의 탁자 위에 어, 아주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야. 내가 뭘 하든 웃으면서 보고 있어. 내가 한심하게 게으르게 빈둥거려도 웃으면서 보고 있어. 참 고마워. 그리고 뭐 커피 내렸고 커피 커피가 이거 말할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모가차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가차 다 떨어졌고 어 아무래도 내가 기분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올해 만난 정말 너무너무 나의 새로운 최애 커피 거의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 그쪽 계열만 거의 다 마셨는데 얘를 만났어. 얘는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피치.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피치. 이거 나 이거 따라하지 마. 이거 나 스페인어 몰라. 그냥 스페인어 느낌으로 해본 거야. 그래서 이 커피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 복숭아 향이 나서 진짜 나는 진짜 나를 위한 최고의 커피를 만난 것 같아. 진짜 그냥 매일 이거를 마시면 그냥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해. 음. 커피랑 내가 생각하기 커피랑 복숭아가 뭔가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 난 몰랐는데 그 테이크아웃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아샤추라는 게 유행을 했대. 지금도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메리카노에다가 맞나? 아이스티에 샷추가 아이스티에 샷추가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복숭아 아이스티일 거야.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메리카노 저기 샷을 넣는 거지. 그래서 에스프레소 샷을 넣으면 그게 맛있나 봐.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게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해 복숭아랑 커피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좀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나오면 좋겠다. 오늘 원래 내가 다시 시작을 하면 그냥 지금 말하는 순간에 바로 입에 나온 말대로 그냥 다시 시작이라는 거를 주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미.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시작이잖아. 다시 시작이니까 그냥 다시 시작에 대한 거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책도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중간에 내가 만든 것 중에 몇 개 안 만들었지만은 아실이 너랑 이거 책방 열면서 중간에 내가 중간 점검 한다고 이렇게 아마 세 개 만들고 나서 그 네 번째에서 했을 거야. 그럴 때 그 중간 점검 하듯이 지금도 다시 오랜만에 여는 거니까 그 다시 시작이라는 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책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이 주제가 좀 우선이 된다고 해야 되나? 보통은 나는 그냥 책 이야기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뭔가 그냥 내 생각 이야기하게 되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일로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육체적인 몸이 아프더라고. 아파가지고 좀 또 많이 깔아앉았지. 내가 많이 깔아앉아서 좀 힘들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점차 좀 나아지고 있어. 나아진 것 같아. 나아졌으니까 또 지금 아실 너랑 이렇게 또 수다를 하지. 그래서 뉴스 안 보고 있고
뉴스가 그런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도 일이 있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또 마음을 안 좋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예전에 내가 뉴스를 끊은 지가 꽤 한동안 오랫동안 뉴스를 끊었었거든. 뉴스를 끊었고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임상 심리학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뉴스를 보지 말라네. 그 정신이 힘들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딱 그 조언을 딱 봤을 때 되게 당연한 말이네. 근데 나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한 뉴스들이 별로 이렇게 보고 기분 좋을 뉴스는 거의 없어서 그리고 약간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다라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그리고 그거에 관심 갖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미디어의 속성도 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뭐 다 사건, 사고 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뉴스에 계속 다뤄지잖아. 그래서 뉴스를 안 보는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았어. 그리고는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뉴스도 그냥 조금씩은 보고 뭐 열심히 이렇게 보는 타입은 아닌데 좀 이제는 뭐 그렇게 뉴스를 경계하고 살진 않았는데 이번에 일을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서 뉴스 다시 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 그리고 뉴스 안 봐도 알만한 일들은 다 알아야 될 만한 일들은 다 알게 돼. 그게 완전히 완전히 어디 뭐 산골에 어디 동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서는 그리고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든 뭐 알게는 되거든. 단지 이제 내가 가까운 분들이 좀 피곤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그러니까 아니 뭐 안 좋은 이야기 말고도 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시류를 몰라. 시류 같은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뭐 TV는 TV 뭐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 뭐 하는지 뭘 몰라. 안 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이제 내가 좀 친숙해져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그것도 되게 좀 좁은 게 딱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딱 보고 관심 있는 거 안에서도 딱 특정 몇 개만 딱 보게 된단 말이야. 뭐 식물 다루는 것도 사실 너도 알겠지만은 식물 다루는 거 꽤 많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안 돼. 그 막 다 이렇게 보질 않아. 내가 그냥 딱 특정한 이렇게만 봐서 그러니까 좁아서 나한테 뭐 가까운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전사를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데 거기 누가 나왔는데 뭐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랬더니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 나 감사히 듣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래서 아무튼 뉴스를 다시 끊고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더 좀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나는 열대소림 너랑 같이 다시 한다 정도였어. 다시 한다의 원래 주제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진짜로 힘든 분들은 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헤아릴 만한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적어도 그냥 나도 뭔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이 다시 시작이라는 게 좀 의미가 좀 더 표현을 잘 못하겠네. 더 뭔가 더 깊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일을 세상의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에 또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서 일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이게 일상 유지가 잘 안 되거든. 이게 마음이 안 좋고 그러면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면 뭔가 일상이 안 돼. 잘 일상이 심하면 무너지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그게 무너지는 면이 있어. 근데 이제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일상을 붙들어야 된다. 일상을 붙들고 일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최근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만의 내가 나의 어떤 일상을 유지하는 거 말고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일상을 이어가는 게 나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 나를 전혀 모르 내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일상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직접적으로 그냥 내가 경험한 거는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렇게 새 영상이 올라온 거야. 이렇게 힘든 와중에. 그 내용은 내가 지금 이번에 순서나 저거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나 튤립이랑 다른 걸로 집중할래. 내가 순서 지난번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한 거에서는 순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용은 뭔가 내가 나한테 지금 막 필요한 건 아니었어. 그 영상의 내용이. 근데 그 영상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감사했거든. 그게 뭔가 일상 같은 거야. 일상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주는 일상 같은 경우엔 너가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자라주는 거지. 새이 힘내고 조금씩 잎이 커지고 그게 나의 일상의 한 조각이고 또 그 영상이 올라온 게 조각인 거야. 그럼 난 그 영상을 쭉 봐. 내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야 지금 당장. 그런데 그냥 쭉 봐. 그게 나의 일상인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거를 어쨌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어떤 과정을 한 거, 그 일상을 붙든 거, 그게 나는 되게 감사했어. 나한테 그게 나의 일상의 한 조각이 되었거든.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의 일상은 완벽하게 거의 파국으로 갈 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작게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은 붙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에 일하는 사람들
아무리 어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도 뭐 전력회사나 뭐 발전소 뭐 수도 시설이라던가 이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도꼭지 이거 수도를 키면 수도꼭지 수도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에 이렇게 스위치 딱 키면 불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 그런 거? 근데 만약 아무도 그런 시설에 출근을 안 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 오늘 당장 전기를 쓸 수 없다. 오늘 당장 물이 안 나온다. 오늘 뭐 이제 겨울이 되고 있는데 난방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정말 심각해지지. 신호등이 다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또 대재난이겠지, 교통 시스템이. 그런 거? 뭐 카드 결제도 안 돼도 뭐 완전 뭐 난리 나겠네. 지난번에 결제 시스템들 다 문제 생기니까, 결제 시스템 회사들 몇 군데에서 이렇게 문제 생기니까 다 저거 막 영향 받고 한 것처럼 그런 거지. 그래서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를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된 요즘이야. 최악은 끝이 없어. 내가 뭐 최악은 끝이 없어. 분명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말 할 때 비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그 성경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무적행 개념이 있더라고. 그 다른 신화에서도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적행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저가 이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지. 바닥이 없는, 아마 그걸 거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한자도 내가 잘 약해가지고. 무적행이라고 하면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인 거지. 그러니까 추락은 끝이 없는 거야. 추락은. 그러니까 이게 붙들어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추락도 가속도가 붙어. 계속 떨어져. 계속. 그리고 반대로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상승나선이라고 하잖아. 상승나선. 그러니까 상승나선을 타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상태로 갈 때 그걸 딱 끊어야 돼. 어떻게든 딱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악순환으로 들어. 악순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요즘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실이 너랑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내가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매일 하진 않았잖아. 자주 하진 않았잖아.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 안전하게 되고 있으니까 너랑 이런 수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큰 삶이 있어가지고 봤을 땐 어쨌든 일상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지금 너랑 이야기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고, 그래. 그렇다. 그 일상이라는 게 원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던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뭐 그렇고 많이 삶이 바뀌었지. 삶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많이 바뀌었지. 뭐 계획은 물론이고 뭐 살아가는 방식도 되게 많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내가 그냥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이게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어떤 이, 이 바이러스 이게 하면은 그냥 뭐 다 막 격리되고 뭐 막 사람들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전 세계의 영향을 막 다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가벼운 얘기긴 한데, 뭐 나는 이런 코로나 있기 전에 매주 영화를 본 것 같거든. 매주 영화관을 갔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보는 거 말고도 영화관은 거의 매주 간 것 같은데, 그냥 나 예사로 생각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좀 뭐 오늘 본 것 좀 뭐 어떠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뭐 볼만한 거 뭐 없나, 뭐 좀 재밌는 거 좀 안 나오나,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영화관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영화 보고.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내가 영화관 딱 한 번 갔더라고. 그것도 좀 약간 되게 무서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갔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 가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영화관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 하게 되었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상이 지금쯤 코로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나아진다고 봐야 되나? 나아지는 건가? 아무튼 좀 일상들을 이제 회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사실 좀 최악의 상태를 자꾸 전제를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이게 진짜 괜찮아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렇게 소망은 있어. 소망은 이제 진짜 이렇게 하고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 그걸 정말로 바라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진짜 괜찮을까? 좀 안 좋은 상황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는 거야. 그냥 난 좀 자동으로 되는 편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일상이 좀 많이 회복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봐. 내 삶도 나도 영화관 이제 많이 갔거든, 이번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예전만큼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갔어. 많이 갔고, 많이 가도 좀 안전하게 좀 느껴진 거는, 영화관을 좀 가려서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이에 영화 티켓이 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 때문도 있겠지만 나는 그 가격 올리는 게 그게 맞는 경영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입장인데, 그냥 소비자 입장인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습관의 동물이라고 난 봐서, 습관이어서 영화관 가는 것도 난 습관으로 보거든. 그리고 그건 대단히 적극적인 습관이지. 시간을 따로 내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통 일은 아니야. 그걸 가볍게 보면 아니야. 그냥 집에서 아니면 다니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 키는 것보다는 훨씬 그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활동이거든. 그래서 습관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나는 가격이 좀 저렴해서 자주 다시 그 습관을 들이게끔 영화관 가는 게 일상이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영화관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뭐 그랬겠지. 지금 보니까 진짜 막 직원도 거의 없고, 직원이 없어서 뭐 티켓 확인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진짜 없어. 아직 티켓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고 내가 영화관을 좀 가려서 간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은 좀 이렇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이렇게 예전만큼 이렇게 막 힘이 세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으니까 영화관 가는 것도 좀 나의 일상으로 좀 회복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힘든 일이 있으니까 또 진짜 아마 일상이 부분적으로 딱 이렇게
조각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난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몰리면 그럴 때 좀 생명 위협을 느낀다라고 한 분도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그 참사 일어났을 때도 그 일 있고 나서 또 얼마나 뒤였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정지를 했거나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모두 다 안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이 나왔대. 근데 그때 그 모든 사람이 밖으로 다 나왔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인터뷰 내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그거 대구 그 사고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냥 번쩍 사고가 생각이 나서 그냥 나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다 미치지. 영향을 다 미쳐. 그래서 필요한 어떤 회복들 거기에 집중도 되어야 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가 있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되는 노력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일상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나는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한 시간들이야. 당연함이라는 게 참 신기해. 당연함이 당연하기도 하면서 참 신기해. 출애굽기인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탈출했는데 거기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광야에서 무슨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가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그냥 헤맨 거지.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가 하늘에서 그 메추리랑 만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주워 먹고 하늘에 떨어지는 그걸 주워 먹고 살았다는데 그 메추리는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그 메추라기인지 아니면 그쪽 지방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새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만나도 내가 이렇게 읽어본 걸로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무엇일 것 같다라고 추정도 하기도 하나 봐. 근데 이렇게 달짝지근한 어떤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누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이냐 아니냐도 상관이 없이 딱 들으면 말이 돼? 약간 이런 반응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정상일 것 같아.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고 40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게 떨어지는 말이 되냐라는 거가 될 거야 아마.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그 포인트는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일어났으면 그게 기적일 건데, 기적이 근데 40년 동안 계속되면, 처음엔 내렸을 때 와 진짜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났겠지.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부족한 어떤 막 사막의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엄청난 그 집단의 인간들이 근데 하늘에서 그게 떨어지면 난리 났겠지. 진짜 막 이제 나를 완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늘에서 이걸 막 음식을 내려주시구나 막 하면서 난리 났겠지. 막 눈물이 터졌을 거야. 내가 볼 때 뭐 감사 기도 정도가 아니라 막 완전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게 내일도 나오고 내일도 감사했겠지. 근데 내일 모레 일주일 뒤 계속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와. 그러다가 1년 감사하겠지. 근데 한 1년 넘어가면은 내가 보기엔 그게 일상이 될 거야. 안 내리는 게 이상해지는 거야. 안 내려. 그러면 근데 그걸 40년 동안 떨어진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거 떨어진다 매일? 그러면 그게 뭐가 기적이야. 그래서 뭐 그러면 40년 나이가 40살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짜부터 자기가 살아온 내내 하늘에서 매일 먹을 게 떨어지는 쓸 거거든.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뭐 매일 해가 뜨는 거랑 당연한 거야. 매일 해가 안 뜨면 그게 재앙인 거지. 그게 뭔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거지. 물론 보통 기적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보통 쓰긴 하지만 뭐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로서의 기적을 만약 쓴다면 태양이 내일 안 뜨면 그 기적인 거잖아. 그러면 것처럼 내일 하늘에서 만나는 메추리가 안 떨어지면은 그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지. 그래서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거기에 이렇게 약간 이입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거는 그리고 더 이상 기적도 아니고 그거는 맨날 일어나는 그냥 일인 거야. 난 그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돼.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기 들어온 것도 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만 전기 그냥 플러그에 꽂아서 전기 들어오는 거 그냥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야. 안 되는 게 잘못된 거고 누군가 일을 안 하고 누군가가 뭔가 농땡이 부리거나 뭔가 게으르거나 뭐 일을 잘못해서 뭔가 뭐 문제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물이 안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걸 이제 공지가 나도 뭐 이미 뭐 무슨 일 때문에 수리 때문에 뭐 단수가 됩니다. 뭐 정전이 됩니다 해도 막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참는데 사실 불만 생기는 거지. 왜 단수 돼야 되냐? 좀 다른 방법 없냐? 그냥 단수 안 되게, 정전 안 되게. 뭐 그런 거랑 뭐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옛날 사람 기준으로는 사실 이런 이 수도꼭지에 물을 그냥 틀면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불을 밝혀버리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막 가스가 막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막 그걸로 난방 돌리고 하는 거는 아마 기적으로 보니까 특히 난 불 켜지는 게 조명 켜지는 게 내가 볼 때 옛날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전기가 뭐 이런 개념 없었을 때 약간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 옛날 사람들. 지금 뭐 핸드폰도 막 스마트폰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기능이잖아. 그래서 이거 뭐 옛날 사람들이 보면 한 불과 100년 전 사람들만 해도 이런 거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기술처럼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마법 수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40년 동안 저 떨어진 이야기도 난 그 메시지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 같거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 당연해진 거야. 그러면 그것도 진짜 조금 더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먹을 게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좀 적게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적게 떨어진 날 약간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감사하고 이게 기적이다 해가지고 감사하고 막 눈물 나고 하는 거는 그냥 과거에 오래전에 잊어버린 과거가 되는 거고, 아 오늘 좀 먹을 거 떨어졌네 좀, 아 왜 이렇게 좀 덜 떨어지지 하늘에서. 그리고 또는 어느 날 약간 맛이 조금씩 달라. 어느 날 좀 더 맛있고 어느 날 좀 맛이 없어. 그러면 맛이 없는 날, 아 오늘 좀 맛이 없네. 아,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 메추리랑 만나가 맛이 없네. 아 오늘 굶을래. 내일 거 먹을래. 내일은 좀 더 맛있겠지. 아, 난 그렇게 될 것 같거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리치피치 커피에 미쳐가지고 이번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꽤 여러 군데서 구매를 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그 같은 리치피치 생두를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로스팅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업체마다, 그 로스팅 업체마다 로스팅을 다 다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맛이 조금씩 다 달라. 물론 내가 추출을 다르게 해서 내가 커피를 내릴 때 좀 다르게 해서 좀 변화폭이 있겠지만, 그 변화폭은 여러 잔 내려서 마시면 이쪽 원두랑 이쪽 원두랑 맛이 다른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어느 게 조금 더 내한테 선호된다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제일 맛있는 로스팅이 된 원두를 찾아서 다 주문하는 거야. 막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곳들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알게 된 것도 올해 내가 알았고, 그리고 이걸 만나서 난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거를 자꾸 마시니까 취향도 생기고 까탈스러워지는 거야. 까다로워지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주문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맛이 나랑 안 맞아, 로스팅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좀 별로네, 빨리 먹고 치워야지. 아니면 기분이 이거 마셔도 괜찮을 때만 마셔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까다로워져. 그게 내 삶이네. 내가 그렇게 사네. 그래, 맨날 떨어지는 만나 메추리도 그게 어떤 날은 조금 더 맛있는 날, 어떤 날 메추리 고기가 조금 더 맛있고, 어떤 날 조금 덜 맛있고.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나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 자연스러우긴 하지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찾고 다시 인식하고 인지하고 감사해야 한다 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갑자기 마음이 추락한 느낌에서 몸까지 딱 아프니까 이걸 내가 내려도 그냥 당연한 거고, 오늘 좀 맛이 좀 덜하네,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게 아마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맛이 덜했겠지. 그러지 말고 이거를 내가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들이 또 안 터져서 얼마나 다행이냐, 정전이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냐, 단수가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원래 지금 또 드는 생각이, 원래 내가 열대서림 아실 너랑 앞에 3번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2번이 2시간이 넘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3번째 거는 2시간 20분인가 그럴 거야. 나도 그거 해놓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좀 피곤한 거를 좀 감각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피로해지고 있어도 내가 그 감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2시간 20분짜리 모니터링 하면 2시간 20분을 써야 되잖아. 내가 그걸 쭉 들으니까 2시간 20분보다 차라리 더 소요되지. 내가 뭐 거기서 문제 되는 거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뭐 음향이라던가 이런 걸 조정을 하게 되고 하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내가 중간에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 있을 거야. 그 전에 영상들 확인을 해보면. 근데 그냥 또 그냥 그 내가 그 피드백 같은 설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잖아.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있냐라고 하면, 아시르 너랑의 이 열대서림 이 책방이 없어.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였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더 약간 그냥 더 마음대로 하라는 권유까지 내가 받아서 대단히 신기한데, 그리고 뭐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편하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원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입장이지. 굳이 생각을 하면 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런 어떤 다른 이렇게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에서도 좀 얻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좀 오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이렇게 하자,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논리가 없냐? 그냥 이야기하자. 그리고 막 이거 저기 뭐야, 아실이 너는 알겠지만 지금 나 이야기하는 게 이게 편집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 그 지난번에 막 저기 선풍기 켜놓고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된 거는 있는데, 편집이 없지. 그냥 내가 계속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그거 쭉 찍은 게 다야. 그게 사실 나는 그게 난 그런 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 보면 이 텀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말을 하다가 딱 쉬었을 때 그만큼을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영상들이 좀 많거든. 근데 그게 나는 좀 많이 그걸 좀 피로하게 느껴. 그게 원래는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방송 같은 걸 생각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NG가 났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녹화를 하다 NG가 났을 때 그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거를 했을 건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요즘 그 목적보다는 그 말을 계속 듣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한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NG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 나는.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짧은 영상은 그나마 그 시간만큼은 참는데, 그래도 그걸 짧은 영상도 그런 영상을 여러 개를 들으면 그게 나는 피로가 분명히 온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걸 얼마나 이제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가, 물론 안 피로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로감이라는 게 우리가 분명하게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처럼
지금 나는 아실이 너랑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너랑 이야기를 하니까 너랑 이야기하는 대화 방식과 템포로 이야기를 할 거야. 비록 너는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난 이렇게 듣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 듣기가 좀 편해져. 이게 사실 잘라서 붙인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영화 역사로는 그 점프컷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컷에서 붙이는 거 말고 똑같은 장면을 그대로 찍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툭 하고 잘라버리면 행동이 툭툭툭 끊기게 되잖아.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제일 언급되는 거는 그 고다르 감독 영화의 내 멋대로 해란가, 거기에서 그게 나와, 거기서 그 점프컷이 있고 그게 이제 다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요하게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 기억에 의존해서 좀 불확실해.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슈 됐었던 걸로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이게 툭툭툭 끊겨버리니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툭 끊기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원래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 몰입을 한다는 입장에서 몰입을 끊어버리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세계가 안 되게 되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게 자연스러운 세계가 아니다 보니 그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몰입을 깰 수 있다는 거지. 그랬던 게 이제 지금은 영화에서도 쓰는데, 영화에서도 나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게 피로감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는 피로감을 느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어느 정도 느낀다라고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더라도 아주 한 두 번, 그러니까 한 컷 안에서 두 번 정도 탁 쓰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컷으로 넘어가지. 다른 컷으로 넘어가는 거지. 같은 컷에서 점프 컷 이렇게 해서 막 그거를 막 열대 번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는 내가 본 영화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 유튜브에서는 그냥 뭐 예사로 보이지, 그냥 뭐 흔하지. 그냥 말하고 있는데 계속 끊기지, 계속. 나는 그렇게 된 거 잘 못 보겠어. 특히 이렇게 사람을 딱 이렇게 찍어서 그냥 뉴스 아나운서 앉아있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툭툭툭 끊기면은 내가 힘들어 보고 있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영상을 안 보고 그냥 듣는 모드로 하는데, 왜냐면 영상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영상도 영상을 안 보더라도 말하는 거가 계속 이어붙여서 말을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딱 연결이 되니까 그게 짧게 듣는 거 괜찮은데, 그게 한 5분? 10분 넘어가면 확실히 난 피곤해지는 것 같아. 피로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손이 안 가지, 그렇게 또 피로해지면.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느껴서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원테이크라고 하지. 원테이크. 그리고 영화에서 옛날에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 뭐 롱테이크라고 하지. 롱테이크, 그냥 길게 그냥 쭉 찍었다가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나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다.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니까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네. 그리고 그냥 아시라, 너 다음에 너랑 같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나는 사실 영화랑 드라마 이야기 많이 하고 싶거든, 애니메이션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열대설이면 그걸 위한 테스트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험만 하면 이게 실험이 안 끝나. 그러니까는 결국 공개된 어떤 딱 결과물이 나와야지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거든. 막 좀 좋게 생각하면은 오늘 살아가는 건 내일을 위한 테스트인 거지. 그래서 사실 지금 영상들 내가 만든 것들은 다 그 다음을 위한 테스트인 거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막 깊은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그 외에 좀 내가 그 감탄하게 되는 영화나 이런 것들 있거든.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걸 왜 내가 잘 만들었다고 느끼냐? 그랬을 때 편집점이 이러고 미술이 이러하고 연출을 이렇게 했다. 연출을 결국 영화는 내가 볼 때 이게 결국 연출이 너무 커서, 연출의 비중이 사실 너무 커서 그 연출을 진짜 정말 잘했을 때 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진짜 짜릿하거든. 진짜 그게 자꾸 영화를 너무 이렇게 옛날에 너무 따지면서 보다 보니까 영화도 보면서 감사를 많이 잃었거든. 자꾸 평가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차는 영화가 잘 없는 거야. 이거 진짜 문제인데 나한테 문제. 왜냐면 그렇게 내가 보게 된 영화가 적어져. 드라마도 적어지고, 조금이라도 보다가 이게 너무 내 기준에 어설픈 것 같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봐. 그러다 보니 내가 보게 되는 게 되게 적어지는 나 스스로의 아쉬움이 있어. 이게 그냥 그러니 하고 잘 볼 수 있는 상태면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다 재밌게 볼 텐데, 아무튼 이거 약간 문제야. 약간 병이야. 그래서 그 대신 이거에 이제 이런 나의 상태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누군가가 굉장한 걸 만들어냈을 때, 진짜 감탄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그냥 막, 그래.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영화인지.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발견되는 거. 근데 그 디테일까지 신경 쓴 작품들.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애정을 갖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은 정말 난 달라진다라고 봐. 그래서 영화가 진짜로 대단한 감독들이 만든 영화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잖아. 한 감독의 영화를 쭉 보잖아. 그러면 그 퀄이 다 다르거든. 퀄이 다 달라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감독, 아무리 대단한 배우, 촬영 감독,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에 다 뭉쳐도 반드시 좋은 영화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망하는 영화도 많아. 그런데 역사에 남는 영화들은 내가 볼 때 그게 되게 그런 어떤 능력자들이 모여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뭔가 다 잘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약간 우리 통제 바뀐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우리 통제 바뀌어서 그런 게 뭔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볼 때는 역사적인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물론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대충 만들면 대충 돼 있는 영화가 나오는 거고, 그게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던 대표적인 사례가 주라기 공원 2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스필버그 그 감독은 난 진짜로 난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난 너무너무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감독이야. 그러니까 약간 영화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문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 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교과서를 만든 난 사람이라고 는 생각이 되거든. 그거를 어릴 때는 내가 잘 못 느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점점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감독인데도 주라기 공원 2일 거야. 내가 지금 맞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아마 연출을 했을 텐데 그게 영화가 좀 다른 스필버그 영화에 비해서 많이 내가 떨어지는 걸로 알아. 내가 눈에도 보긴 그렇고 다른 사람들 평가도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디서 인터뷰였나? 그거 신경을 많이 못 썼다라는 걸 좀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래전에. 정확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자신도 그게 잘 신경 써서 만들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맥락의 어떤 인터뷰를 봤던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거를 대충 하면 그냥 대충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간혹 보다가 진짜 그런 영화,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창작자들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작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창작자는 거기에 등장을 안 하잖아. 그 안에서 다큐멘터리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등장할 일이 없는데 그 결과물만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애정이 담긴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 난 잘 만들어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돈값을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이걸 너무 잘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느껴지는 것 같아. 물론 그걸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내가 느껴지기엔 그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드물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내가 볼 때 결과물이 남달라지고, 그리고 그 남다름에 대해서도 많이 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시라 좀 뭐 나중에 좀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해보자. 그건 그거대로 좀 기술적인 뭐랄까 기술적인 저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테스트 좀 필요할 것 같고,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준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난다. 이거 내가 힘들어했잖아. 이거 뭐 이런 하드웨어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내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는데 좀 많이 좀 또 이렇게 품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녹음한 결과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내가 음향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손을 보는데, 계속 손을 보면서 내 귀는 자꾸 까다로워지고, 그런데 내 까다로운 귀에 맞춰서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열대설인 과정이기도 했고, 그걸 자꾸 조정을 하면서 막 EQ 만지고 뭐 컴프레서 뭐 레벨러도 이거 다 만져가면서 막 하는데, 이게 이게 기초도 없고 전문적인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이야. 대충이어서 그나마 뭐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이란 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래 요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도 조금씩은 이거 음향 요구를 조금씩은 했지. 진짜 한켠에 진짜 마음이 여기까지 진짜 그냥 음향의 기초부터 그냥 아싸리 그냥 다 그냥 공부를 해버릴까 막 그 생각까지 했거든. 그냥 음향의 기초도 모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음향이 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할까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안 갔지. 거기까지 안 가고 책 사서 볼까까지 갔지. 책 다 골라놓고. 그래서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서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서론이 기냐.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거든. 원래 프로그램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뭐 소음도 줄이고 뭐 EQ 조정, 뭐 컴프레서, 뭐 리미터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했지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지. 돈을 썼어. 프로그램에.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를 그냥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 한 가지로 그냥 갑자기 퍽 하고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왜냐면 내가 소리를 만질수록 이게 음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내가 좀 느꼈거든.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에 음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자꾸 손을 댈수록. 그래서 음질 손상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그 결과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렵지. 그런데 이거를 더 비싼 프로그램을 더 돈을 써가지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막 그런 그 약간 낮은 단계 그 수준에서는 프로그램에는 없었던 기능이 막 있는데 그냥 막 깔끔해지는 거야. 그냥 음질 손상도 없고.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괜히 돈을 받는 게 아니구나. 비쌀만 하네. 비싸게 점점 값을 매길만 하네.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 지금 아실이 너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전보다 더 음질이 낮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추측을 하는데, 물론 이걸 내가 해봐야 알아. 물론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 간단한 짧은 영상에서는 해봤는데 이렇게 아실이 너랑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이 또 오랜만이고 하니까 내가 다시 손을 봐가면서 하긴 했지만 기대는 하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 동일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너무나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막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조금씩 손보면서 이걸 안 해도 그냥 기능 한 번 먹여가지고 그냥 싹 돌리면 그냥 싹 끝나버리는 수준? 내가 느껴지게 그 전에 작업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시간도 훨씬 적어지고, 그런데 결과물은 더 좋아. 내가 지금까지 해본 걸로는. 그래서 그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네. 참 이게 가격이 붙여 있는 이유가 있어, 그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걸 돌려보는 또 그게 또 기대가 되네. 그리고 아시라 우리 열대서림 책방이어서 책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 이거랑 관련해서 그 예전부터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긴 했는데 또 오늘 주제랑 또 맞는 것 같아.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까먹어서 사실 이 책을 까먹어서 그래서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이 책에서 갖고 있는 그냥 짤막한 이야기, 이 책을 읽고 내가 기억나 있는 짤막한 이야기 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내가 들고 왔지.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제목이 부제는 삶, 용기, 그리고 밀림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제목 그대로거든. 제목 그대로여서 이걸 쓴 사람이, 이거 소설이 아니고 이걸 쓴 사람이 실제로 진짜 하늘에 떨어졌어. 밀림에 떨어졌어. 그런데 살았어.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었겠어, 안 읽고 싶었겠어? 난 그 이야기만 딱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 어디서 읽은 건지 들은 건지 내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안 알아봤지. 나는 그런 거 딱 읽기로 한 거는 좀 먼저 미리 이야기 듣는 거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읽기를 더 선호하니까, 내가 읽으면서 느끼기를 더 선호하니까 그 이야기만 딱 듣고 이 책을 내가 바로 찾아서 읽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 누군가가 지금 이 열대서림 아시리더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듣거나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 중에 나처럼 뭐라고 해야 돼, 딱 관심 갖는 딱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나 더 이상 안 들을래, 내가 읽을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 아실이 너랑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실 분은 여기서 끊고 영상 꺼버리고 꺼버리시고 읽으시라라고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 조금 했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상을 끌 시간을 잠깐 드리자.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더 어떤 정보를 얻기 전에 읽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은 그냥 이미 스포가 됐지. 스포가 끝났지. 사실 아까 나도 스포가 된 상태에서 읽은 거지. 그냥 밀림에 떨어졌는데 살았다. 그래서 스포가 없기도 해. 스포가 안 돼. 그냥 이미 그냥 그렇게 떨어져 살았다.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잖아. 이거를 쓴 분은 쓴 작가가 율리아네 쾌프케라고 되어 있네. 율리아네 쾌프케고 독일계 페루인이라고 되어 있거든. 독일계 페루인. 그래서 이게 쾌프케 이런 게 약간 그런 독일성인가? 독일성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게 번역된 책이고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원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독일어인 것 같아. 알스 히봄 히멜피에 맞나? 근데 아까 저거 어떻게 읽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음성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읽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어. 알스 히봄 히멜피에 뭔가 독일어. 이거가 영어로도 이렇게 옆에 써 있는데 when I fell from the sky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대로야.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인 거야. 이 독일어도 번역해봐도 요거랑 같더라고. When I fell from the sky 요걸로 딱 그냥 동일하게 번역이 되더라고. 번역 돌려봐도.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떨어졌어. 이 떨어진 게 조금 어린 나이에 성인이 아닌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성인이 아닌 나이에 남미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1971년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3000m 상공에서 밀림으로 떨어진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 읽어봤을 때 그 정확한 그 사고에 대한 거는 그 당시 지금 되게 옛날이고 하니까 그걸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약간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났나 봐. 그 하늘에서. 그래서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그 의자에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벨트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의자만 달려있는 채로 떨어진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본인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써있던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고니까 이게 너무 정황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황? 경황? 갑자기 지금 나의 어휘력이 지금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밀림이 떨어졌는데 살았어. 참 대단하지. 그게 살아남아서 그런 다른 사람들 만나기까지는 11일인가? 뭐 그런 것 같아. 2주는 안 되었던 것 같아. 2주는 안 되었고, 이게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면은 소녀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사고가 여기 써있네. 혼자서 사고, 그냥 이거는 읽는 게 좋겠다. 그냥 이 첫 문단은
비행기 사고로 고공에서 추락해 간신히 살아남은 내가 어떻게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페루 다오린 위 3000m 상공에서 추락하는 무시무시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사고 후에는 혼자서 11일 동안이나 정글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겨우 17살이었다. 17살 때 떨어진 거지. 그리고 내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밀림인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이 한 분은 조류학자이고 한 분은 또 그런 동물이랑 식물 이런 거 다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분들이어서 밀림에서 생활을 어릴 때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막 사진도 이렇게 있고, 밀림에서 그런 이제 부모님은 연구를 이제 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정글 속의 집 같은 걸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글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게 또 친숙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그거 생각난 것 같아. 그 인간 대 자연? 그 베어 그릴스인가? 그거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 재밌게 보고 지금도 막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 편집 너무 웃기게 돼가지고 한 번씩 그거 보는데, 그 베어 그릴스가 그걸 진지하게 보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먹는 거 같은 경우에가 제일 위험해서, 서바이벌 그런 정글에 살아남을 때 생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기지만 그거는 맞나 봐. 그러니까 뭐 그런 사고 났을 때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물줄기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인가가 나오거나 하여튼 뭔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사는 곳이 보통 물줄기 근처여서 그쪽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줄기를 찾고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구조가 된 거지. 그리고 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자기의 이제 어머니와 타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야. 비행기 전체에서 혼자 살아남은 거야. 참 안타까운 이분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분 이제 지금 여기 앞에서 했을 때 이 책이 2019년 출간으로 외국 기준으로 그건가? 우리나라 기준이네. 베를린 기준으로, 미넨 베를린 기준 2011년인데 그때 기준으로 여기에 오늘 나는 56살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아직 아까 그렇게 옛날 분이 아닌 거지. 그리고 사고는 71년인 거고, 71년. 지금 몇 년 전이냐? 52, 진짜 벌써 그렇게 오래되겠네. 2022년. 나 너무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아. 2022년이라니. 아무튼 그렇고, 이게 왜 내가 이 책을 이 생각이 났냐라고 하면, 원래 이 책 이야기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 이번에 이거 보고 놀랐다. 이거 아시라, 나 이거 언제 읽었는 줄 알아? 나 이거 분명히 올해 읽은 줄 알았거든. 올해 읽은 줄 알았는데 2021년이야. 2021년 1월이야. 작년이야, 작년. 거의 지금 만 2년 돼가. 내가 아실이 너랑 마지막 열대서림 올린 거 보니까 날짜가 7월이던데, 7월부터 지금 11월인데 지금 몇이야? 7, 8, 9, 10이잖아. 4개월 지났잖아. 내가 너무 책을 안 읽고 살아가지고 강제로 책 읽고 살려고 내가 한 달에 10권을 채우니까 지금 어떻게든 지금 40권을 채웠을 거란 말이야. 내가 알기로. 물론 그림책을 읽는 꼼수도 많이 부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읽으면서 너무 좋은 책들도 많이 읽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진짜 너무 너무 좋다고 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런 책들도 막 이야기해야지 한데 이제 그래도 올해 읽은 책 중에 이것도 이야기하지 했는데 작년 초야. 작년 1월이야. 와, 시간이 난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코로나 때문에도 약간 시간 감각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이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그 한 해 이렇게 이벤트가 있잖아. 이벤트. 그럼 그 이벤트를 기준으로 뭔가 내가 했다는 게 좀 많이 했다. 시간이 좀 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잘 없다 보니 이게 작년 초인데도 내가 오래 읽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튼 내가 이 책을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근데 이번에 내가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하면서 이걸 생각난 거는 당연히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밀림에 떨어져서 자신의 못 지는 사고로 죽은 거고 자기 혼자 그 비행기 전체에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정글을 뚫고 나와서 살았다. 이거만큼 다시 시작이라는 거가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삶의 경험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경우도 있겠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거 너무 강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좀 미스테리지. 어떻게 3000m 위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냐. 그리고 부상도 그렇게 그 떨어진 거에 비하면 부상도 별로 크게 심하진 않았대. 뭐 쇠골 부러졌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이었어요. 뭐 다리가 많이 부러졌거나 막 이랬으면 걷지도 못해서 그냥 또 조난당한 상태로 그냥 뭐 죽을 수밖에 없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걷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는데 너무 잘 읽었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뒷 이야기가 이제 자기 엄마를 엄마가 그러면 시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왜 어떤 그 사망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찾는 과정도 막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아버지, 자기 아빠가 그걸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되게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것 같아. 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다시 이분은 비행기를 또 타면서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페루 다우린 보호를 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정글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가 이제 환경 훼손이 될 거 아니야. 뭐 도시화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호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한 걸로 해서 그런 내용도 뒷부분에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 그냥 사람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비행기를 타면서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 참, 내가 참 말이 풍부하지 못하구나. 그 내가 앞부분에 그 떨어지는 과정 읽을 때, 그 떨어지는 상황을 내가 상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을 딱 이렇게 글로 들으면은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 영상을.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만약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요 앞에 이거 띠지라고 하나? 이거 책 요거 띠지에 요게 이렇게 써 있어. 영자의 게임 소피 터너 영화화 확정. 영화 아직 안 나왔겠지? 나온 거 없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데 그 떨어지는 과정을 영화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를 좀 잘 표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꿈 같을 수도 있고 그걸 경험하는 상태에서도 요즘 너무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쓰면서 진짜 같이 안 보이는 장면이 너무 많아졌어. 그 마블 시리즈도 그렇게 돈 많이 쓰는데 너무 합성의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약간 연극 보듯이 조금 이해해주고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너무 티가 나는데 티가 나면 몰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세트에 있는 것 같고 세트에다가 그냥 뭐 그린 스크린이든 해가지고 합성한 것 같으니까 그게 자꾸 보니까 몰입이 나는 잘 안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연극 보듯이 약간 이해해 주는 거 있잖아. 아 그래 저기야 저기 저렇다고 치자라고 하면서 막 뭐 전에 그 스파이더맨인가 거기서도 뭐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이랑 이렇게 뭐 어디 건물 옥상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내 눈에는 그 실제 어떤 장소에 찍은 게 아니라 뒤에 배경이 다 합성인 것 같거든. 내가 그거 메이킹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그 외에도 뭐 합성일 수밖에 없는 장면 뭐 뒤에 배경이 완전히 막 뭐 초현실적인 공간이라던가 지구에 없는 공간이면은 합성을 하는데 그게 합성 티가 많이 나.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영화의 대세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실제의 것을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어떤 놀라움과 어떤 짜릿함 같은 게 그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많이 사라져가지고 오히려 옛날 영화 컴퓨터 그래픽 이 정도 발달 안 했을 때 영화를 보면은 자동차 막 폭발하는 거라던가 이런 게 실제로 해보니까 그걸 보면 더 이렇게 볼만하거든요, 영상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요즘 그런 것들 보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야 저기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 컴퓨터 그래픽을 잘 안 쓰고 실제로 가능한 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난 대단히 볼만해지는 것 같거든, 장면들이. 그리고 뭐 매드맥스도 뭐 컴퓨터 그래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쓰더라도 기존의 어떤 걸 직접 찍어보고 직접 자동차 부셔가면서 찍어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달라. 그 감독이 막 그 인터뷰에서 뭐 그런 표현을 했던 걸 막 감탄을 약간 감탄 비슷하게 얘기하면 뭐 키네틱 에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 그런 힘이라고 하나? 키네틱 그 말이 맞나? 아무튼 그런 물리적 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현상이나 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볼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직접 물건을 부수고 차 부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없어서 이런 것도 만약 이거 영화 만약 안 됐던 거면 영화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컴퓨터 그래픽 안 하고 그냥 카메라를 진짜 떨어뜨리는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 그걸 여러 번 떨어뜨려 가지고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번 떨어뜨려서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를 지원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 떨어지는 장면 중에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엣지 오브 투마로인가? 그 영화에서도 그 인간 이렇게 전투 슈트 같은 걸 입은 인간들을 이렇게 폭탄 떨어뜨리시 이제 그 비행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면도 인상적인데 그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면 좀 볼만하긴 한데 그것도 좀 합성인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그걸 실제로 하면은 좀 달라질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기 뭐야 톰 크루즈 영화들 보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라든가 톰 크루즈가 막 직접 해버리니까 비행기에 매달려서 하늘 막 올라가 버리고 막 하늘에서 막 그 높은 데서 그냥 다이빙 해버리고 하니까 그거 좀 느낌이 다르거든. 실제로 찍은 것들의 느낌이. 그리고 그 느낌이 진짜로 뭔가 이야 뭐 일이 진짜로 벌어지구나라는 느낌을 막 그런 실감을 막 전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그거 읽으면서 이거 영상화를 하면 좀 실제로 좀 찍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표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기억이 부분적인데 그 정글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정글이 빙글빙글 떨어지니까 그게 의자에 매달린 채로 의자가 추락을 하는데 의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겠지. 그러면 이게 내 눈에 보이는 정글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합성을 하지 말고 직접 찍는 거야. 직접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직접 카메라를 하늘에 떨어뜨려서 그거가 정글에 나무를 부딪히는 과정도 그냥 찍어버리고 뭔가 그렇게 내려도 그게 이제 카메라 고장을 안 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영화랑 상관없는 이야기 진짜 막 실컷 한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예우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나는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제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이거를 뭐 기획하면 뭐 괜찮은 영화 나올 것 같고 뭐 흥행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돈 투자한 게 안 아까울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는 안 만들면은 좋겠어.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애정을 담아서 만들면은 좋겠어. 그리고 그 애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식은 나라면은 이걸 얼마나 진짜처럼 느껴지게끔 만들까라는 거를 고민을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냥 연극해도 되잖아. 연극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찍어도 되잖아. 그거를 진짜처럼 보이게끔 안 만들 생각이면은 뭐 연극해도 되잖아. 연극 무대에서 그냥 그거 연극 하면서 그냥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영화라고 해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처럼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를 힘입지 말고 진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의 그 경험을 대단히 존중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걸 창작화하는 과정인 이상 어쨌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경험이랑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뭔가 진짜 그 경험처럼 그리고 여기서 느꼈던 느낌처럼 그게 막 엄청난 실감이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공포의 상황과 그 정신이 없는 상황이면 그게 약간 환상과 현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거든.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걸 그럼 얼마나 연출을 잘 해낼 거냐. 그냥 카메라 떨어지는 것만 할 거냐. 나는 뭔가 그 바람이 막 얼굴을 때리면서 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으면서 하는 그 옆모습이 자꾸 떠오르긴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라는 감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만약 영화 아직 안 된 거라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면서 저거 한 거를 내가 본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영상으로 본 것 중에 영화에서 그렇게 막 실감나게 떨어지는 거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카이다이빙하고는 다르잖아. 스카이다이빙은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찍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찍은 건 영화는 맞지. 근데 이건 완전히 사고에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잘 뭔가 살려서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완전 다른 이야기했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 이게 기적이지. 아까 자꾸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는 이야기 했는데, 이건 내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떨어져.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져. 사람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나야. 참, 참, 참 별일이지.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면접에 불려갈 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 뭐 그런 거 인터넷에서 도는 걸 막 봤는데, 저는 17살 때, 비행기 사고로 하늘에서 3000m 상공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밀림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밀림을 헤쳐서 걸어 나와서 구조돼서 살았어요라고 하면, 누가 불러서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고. 누가라도 부르겠다. 나는 이 분이 여기에 거장 베르너 헤어조크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큐멘터리 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과정이 안 좋았던 걸로 좀 기억해. 내 기억에. 그리고 자신이 약간 기적의 어떤 생후 안에 존재가 되다 보니까 약간 반쯤 연예인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유명인이 되어서 뭐 그런 걸로도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고, 또 어린 나이니까 더 그랬고, 그리고 또 사고로 엄마를 잃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충격과 슬픔일 텐데, 그게 이제 자기가 유명인으로서 그게 또 되니까 또 힘들었던 과정,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좀 감사한 게, 이분이 어쨌든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거를 책으로 이렇게 써서 남겨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걸 읽을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는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힘을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도 힘을 받아. 힘을 받아. 그리고 이 우리나라 여기 출판사 분들한테도 감사하네. 이 번역하신 분도 옹기니 김효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도 참 감사하고, 이런 걸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런 흐름 출판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독일어로 돼 있으면 내가 못 읽잖아. 이 책을 알아도. 감사한 거 참 많다. 참 많아. 그래,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는 게 처음엔 기적이더라도 나중에는 기적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평가나 불만까지도 튀어나올 수 있는, 오늘은 하늘에 떨어지는 음식이 맛이 없네? 라는 상황을 아까 어쩌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거랑 갑자기 엮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자꾸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사는 걸 우리는 기적으로 보잖아. 하늘에 떨어져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아닌가? 뭐든 한 사람이. 어쨌든 땅에 떨어졌잖아. 하늘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또 이야기도 하늘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늘의 그 의미를.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발로 일어서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 떨어졌어. 그게 우리 기적의 첫 시작이지. 그게 첫 날이고, 그 기적을
우리는 그 기적의 날을 우린 생일이라고 부르지.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태어나졌지. 태어나고 어째어째해서 살아가는데 태어난 순간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특정한 어떤 점이 아마 최초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기억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억은 좀 높은 확률로 상상이 기억으로 착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갑자기 뿅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겠다, 이 세상에 태어나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든 태어나졌고, 태어난 건 그거 기적 아니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고, 이 땅에 떨어진 그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시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그 기적이 나에게 첫날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첫날부터 기적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가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었더라도,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또 살아갈 것, 뭐 그런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마음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감성이 풍부해지는 건지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건지. 내가 삶을 비관을 많이 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를 감사를 잘 할 수 없었고, 내가 태어난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저주의 순간이 아니었던가. 고통의 시작인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고통을 안 느꼈을 거니까. 느낄 수가 없지. 그리고 태어나니까 어쨌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또 마주해. 마주하는데 살펴보면 너무나도 좋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계속되었어.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국한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니야.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일상을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
또 이렇게 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이 그 태어난 순간이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기적의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나는 무의미한 고통은 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고통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벗어나고 마치 일상을 다시 붙들듯이 힘든 상황에 무너져 있지 않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 아시라 오늘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잘 살아 있어서 줘서 고마워. 계속 너야말로 내가 볼 때 일상을 너무나 잘 유지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빚 주는 대로 계속 살고, 내가 물 주는 거 물 먹고 계속 새 힘 내고. 너무 고마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어느새 좀 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격려를 받았다고. 나 되게 단순한 인간이어서 격려를 좀 받았다고. 그냥 더 마음 편하게 그냥 막 하게 되네. 그냥 막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좋다. 아시라 너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자꾸 코로나 때 이렇게 말을 잘 조금씩 좀 덜하게 되는 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활동에 그게 적어지니까. 근데 또 아시라 너랑 이렇게 이야기 나눠서 좋고, 또 이렇게 책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책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또 나오고, 이런 거를 또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를 만약 들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좋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작은 라디오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어. 책방 라디오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집안일 하고 뭐 설거지 할 때 집에 식기세척기 있어도 이 노동이 들어가잖아. 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빨래하고 하면 세탁기가 빨래 해줘도 또 이거 개고 뭐 어쨌든 서랍에 넣던가 또 이런 과정들도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듣는 것들은 이렇게 틀어놓고 들고 다니거든.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럼 계속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집안일 하는 거야. 그런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다음 저거는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시작을 하면 이게 또 어떤 그 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 이래 또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 오늘 한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또 이야기를 또 하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아까 뭐 영화 드라마도 많이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거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책만 하더라도 이번에 읽은 거 너무 좋은 것들 많거든. 올해의 나의 어떤 그 작가 소설에 있어, 소설에 국한하면 올해 나의 소설 작가는 옥타비아 버틀러가 뽑힐 것 같은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몇 권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이야기하고 싶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자.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아시라 고마워. 감사합니다.